안녕하세요. 예틀리의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할 게 미니 가드닝이라고 해서 미니 가든과 상추 심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가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저는 그냥 가든 이러면 괜히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숨바꼭질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강아지 소리도 들리고 아니면 나무가 있기 때문에 새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의 한번 가든을 상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조그만 가든을 좀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소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동심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도 보이는데요. 애들이랑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키트가 갔는데 그 하얀색 플라스틱 박스하고 그 상추 모종을 제한 모든 재료들을 좀 앞으로 펼쳐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간 게 여기 팀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8가지 종류의 식물이 갔습니다. 이거는 다 지금 추위에 어느 정도는 자랄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공기 정화 식물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키워도 충분히 가능한 식물들로 갔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드닝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팀박스를 보시면 이 밑에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물바지가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배수판을 이 밑에다 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자 여기 밑바닥에다가 이렇게 놔주세요. 이렇게 고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흙을 깔기 전에 이 하얀색 이걸 보시죠? 이게 부직포입니다. 이 부직포를 밑에다가 대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좀 짧아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하나를 좀 더 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갔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흙이 2팩이 갔을 거예요. 네, 이렇게 쭉 펴주세요. 네네. 조금만 더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흙이 2팩이 갔는데 2팩 중에서 한 팩을 여기다가 부으세요. 아, 그리고 저는 흙 만지는 게 좋아서 장갑을 안 끼는데 저희가 장갑이랑 모종삽이랑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시면은 장갑을 끼셔도 돼요. 근데 저는 흙 냄새나 이 촉감이 좋아서 그냥 저는 맨손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흙을 부어주세요. 그냥 다 부어주세요. 네. 지퍼백에 있는 흙 있는 거 다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사가지고 나눈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작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일단은 흙을 펴주시고요. 저는 자 이만큼이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조금 흙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상추 모종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쓰셔도 돼요. 그래서 상추 모종은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한 이 정도, 이 팩에서 반절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 부어 주셔도 됩니다. 하셨나요? 자, 하셨죠? 그러면은 어떤 분은 조금만 더 부어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 부직포가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이걸 안으로 말아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마냐면요. 이렇게 해서요. 이게 바깥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안으로 다 말아주세요. 보이지 않게. 이 부직포를 까는 이유는 뭐냐면 흙이 물을 집어넣었을 때 흙 유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런 호수가 하나가 들어갈 거예요. 이 호수는 뭐냐면 밑에 물 바지에 물이 고여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증발할 수가 있었으면 해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여기 옆에다가 하나를 고여 놓으세요. 이렇게 제가 그게 빠졌는데 이 파이프를 놔주세요. 이렇게 한쪽으로. 그리고 이걸 접어 주셨죠.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여기다가 이끼를 낄 거니까 이걸 더 낮게 부직포를 네네. 이게 지금 부직포가 흙보다 높은 것보다는 조금 낮게 접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이게 여기다가 저는 조그만 거지만 오솔길도 만들 수 있고 뭔가 그늘도 만들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일단 2등분을 할게요. 하나는 공기정화 식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는 허브를 심을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래요. 다 하셨나요? 그러면은 이제는 제가 어떻게 이 모종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태극무늬 있잖아요. 태극선처럼 이렇게 약간 S자를 그어주세요. 그래서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게 S자를 이렇게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태극 우리가 태극 그 절개선처럼 호스는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 호스를 그냥 한쪽에다가 그냥 껴놨어요. 이렇게 밑에다가 부직포하고 틴 사이 있잖아요. 틴박스 사이에다가 혹시 그렇게 하셨나요? 네, 이 호스를 부직포하고 틴 사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밑에 틴 바닥에 물이 고이면 이 호스를 통해서 증발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부직포 안에다 집어넣지 마시고 틴하고 부직포 사이에다가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여기에다가 S자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태극 그걸 만드셨나요? 태극? 자, 네. 그러면 이제 식물 중에서 8가지 식물 혹시 제가 식물표를 보내드렸는데 이 식물들에 대해서 혹시 다 이름을 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장 이번에 배송하는 것 중에서 고생을 한 애가 이 테이블 야자예요. 왜냐하면 얘가 키가 컸기 때문에 많이 누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일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얘가 키가 크고 이러기 때문에 얘를 제일 처음으로 제가 심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다가 심냐면요. 자, 여기서 중간에 한쪽 부분에 우리가 2등분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중간 부분에다가 테이블 야자를 먼저 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요. 그러면 이걸 파가지고요. 자, 네, 근데 이거를 포트를 벗겨주세요. 이 포트째 심지 말고요. 네, 이거 포트를 잡고 뒤로 이렇게 하면은 나오거든요. 네. 자, 네, 맞습니다. 이렇게 포트를 빼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먼저 테이블 야자를 심어주세요. 그리고 테이블 야자의 이 얼굴이 약간 이 안쪽으로 향하게 테이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방향을 좀 틀어 주시면 돼요. 자, 테이블 야자 어느 정도 심으셨나요? 네. 그리고 가운데다가 심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고사리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걸 후마타라고 하거든요. 고사리.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가 저는 좋냐면요, 이렇게 발톱이 나와 있는데 그냥 고사리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발톱 있는 데서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띄어서 하면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후마타를 심겠는데, 이게 저희가 뽑은 이유는 이게 약간 늘어져요. 그래서 바깥으로 좀 늘어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마타를 잡고 이 테이블 야자를 기준으로 해서 내 앞쪽으로 심어주시되, 그 다음에는 어디로 하냐면요, 이 바스켓 앞쪽으로 해서 약간 걸쳐지게 한다 그러면은 좀 비스듬하게 심어줘야 되겠죠. 자, 약간의 이렇게 앞쪽으로 보이게, 그리고 약간 이 걸쳐지게 심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게 조금 간격을 좀 붙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후마타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야자를 심었죠. 그러면 테이블 야자 뒤편으로 이렇게 빨간 열매가 있을 거예요. 이게 천양금이라고 하고요. 원래 이게 9월에는 연두색 열매를 맺히는데 이제 한 11월 정도 되면 이 연두색 열매가 빨간색으로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이거를 오히려 더 빨갛고 초록이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열매가 오래 가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이 이파리가 굉장히 톡톡하거든요. 이 이파리가 두껍다라는 건 뭐냐면 약간 추위에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열매가 빨갛게 이뻐서 이 열매에 있는 천냥금을 이 테이블 야자 뒤편으로 심어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심을 때 나란히 심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약간의 삼각형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 야자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고사리를 놓고, 그 다음에 천냥금을 이런 식으로 놔서 약간 삼각형 방향으로 심어 주십시오. 자, 지금 어디까지 심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돼가요? 아니면 진행할까요? 자, 천냥금. 이 빨간 열매 있는 게 천냥금이에요. 자, 이거 천냥금을 심어주세요. 자,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흙을 부었잖아요. 그러면 가장 키가 높은 테이블 야자를 먼저 심었어요. 테이블 야자를 센터로 생각해서 가운데다가 심고, 그 다음에 내 몸쪽으로 고사리 되는 후마타라는 거를 몸쪽으로 앞으로 했는데, 봤을 때 약간 사이드 쪽으로 엉겨서, 그러니까 테이블 야자하고 똑같이 심지 말고 약간 비슷하게. 사람이 우리가 섰을 때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도 사진을 찍을 때 약간 기우뚱하는 게 더 포즈가 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물도 약간 비슷하게. 그러면 이 고사리를 심었으면 테이블 야자를 기준으로 뒤쪽으로 이 천냥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빨갛게. 그리고 일자로 하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비슷하게 서로 볼 수 있게끔 한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푸미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약간 아이비랑 좀 비슷한데 이거는 좀 이파리가 얇아요. 그래서 혹시 동글동글하니 이 동전잎 같이 생겨가지고 얇은 게 있어요. 이걸 푸미라라고 하는데 이건 또 수생에도 강하거든요. 혹시 이제 이거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이것도 약간 늘어지는 거라서 제가 이것도 가장자리에다가 심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혹시 푸미라라고 그래서요? 이거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나로 다 안 쓰고요. 여러분들 이걸 꺼내세요. 이렇게 잡으시면, 여기를 눌러주시면은 이게 금방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네, 억지로 빼는 것보다 여기를 그냥 이렇게 잡아주세요. 여기를. 그러면 이게 짧으면은 저는 이거를 나눠서 쓸 거예요. 반절로 나누세요. 그리고 얘네들 찢어져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그냥 이걸 나눠주세요. 뿌리 괜찮아요. 자, 저 이거 나눴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거 반절은 여기다 놔주시고요. 이 반절만 일단 쓸게요. 이 반절을 어디다가 놔주시냐면요. 아까 우리가 고사리 같이 생긴 후마타 있잖아요. 후마타 바로 앞에 이 옆쪽으로 이것도 이렇게 늘어지기 때문에 늘어지게끔 주변에다가 심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호수 어떻게 하지 하는데 아직 호수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호수를 놨다 하더라도 호수가 보이면 나중에 저희가 다시 꽂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봐서 다시 한번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호수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보이니까 안 보이게끔 이걸로 가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후마타나 아니면은 고사리나 아니면 저기 아이비로 가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아직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늘어지니까 좀 예쁘죠? 이렇게 늘어지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반절은 조금 이따 쓰고요.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테이블 야자를 먼저 심고 후마타라는 고사리를 심고 천냥금을 심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워지는 건 됐고 밑으로 깔아지는 걸로 해가지고 푸미라라를 후마타 고사리 옆에다가 심었어요. 자, 이제 지금은 우리가 위에 세웠으니까 밑으로 깔아지는 걸로 또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이거는 그 오렌지 스타라고 해가지고요. 색깔이 제가 이 천냥금하고 잘 맞을 것 같아서 이걸 샀고, 이거는 뭐냐면 지엽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포기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그냥 위로 자라지 않고 밑으로 퍼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약간 높고 높은 거를 더 하기 위해서 이걸 했고, 이거를 더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테이블 야자 밑에다가 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오렌지 스타, 이거는 오렌지 스타는 오렌지색이 있어서 그렇고 또 핑크색이 있어요. 그러면 핑크 스타도 있고 그린 스타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교보 빌딩을 가보니까 이런 걸로 계속 모아가지고 핑크와 오렌지를 모아서 하나의 화단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건 해요. 자, 근데 이거는 좀 추위에 약하다는 거 아시고, 자,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살살 해서 이걸 빼내세요. 자, 이렇게 살살살 해서 이것도 반절만 쓸게요. 자, 이것도 그냥 나누세요. 자, 나눕니다. 자, 저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제가 어디다 간다고 그랬죠? 테이블 야자 밑에. 왜냐하면 테이블 야자는 높죠. 이거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높고 낮음이 훨씬 더 드러나 보일 수 있어서 저는 이거를 테이블 야자 밑에다가 심을게요. 자, 저 이렇게 심었습니다. 테이블 야자 밑에다가. 그래서 약간 베기게끔. 지금 이게 저는 앞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뒷면에 이쪽이 좀 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채우려고 하는데, 자, 이거 바스켓을 좀 돌리셔가지고 이 약간의 이제 심을 때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게 식물이 흙이 이게 배양도가 괜찮아서 밀으시면은 이게 저기 좀 밀려요. 그러니까 밀어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아이비입니다.
자, 아까 포미라랑 좀 비슷하지만 이게 더 이파리가 더 커요. 이거는 그 무늬 아이비라고 해가지고, 또 저는 그냥 그림보다는 약간의 연두색과 흰색이 들어가는 게 더 저한테는 여리여리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리여리한 거를 해볼게요. 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절만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시고, 이것도 반절만 이게 해주세요. 나눠주세요. 이거는 서로 안 떨어지려고 그러네요. 그래도 띄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지 마시고, 이거는요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더 제가 팁을 알려주실 텐데, 이거 걱정 없어요. 이거에 굉장히 아이비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죠, 아이비에다가 음식 놓지 말라고. 이게 독성 있다고. 그만큼 이게 강하기 때문에 뜯으세요. 그러면 자, 이거를 어디다 놓냐면은 테이블 야자 있잖아요. 우리가 뒷면에서 테이블 야자 그 뒤편에다가 이걸 하는데, 이것도 제가 쓰는 이유가 뭐냐면 늘어져서 예뻐요. 그래서 이 틴을 조금은 주변 가장자리를 가릴 수가 있어서 멋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비를 썼어요. 그것도 이렇게 테이블 야자 뒤편으로 해서 약간 늘어지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꽂을 때도 그렇고 꽃도 꽂을 때 한번 하세요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을 뒤로 가게 해요. 이 식물들도 앞과 뒤가 있는데 거꾸로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늘어지는 부분이 앞입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해서 약간 이게 이 느낌을 충분히, 얘네들도 나 여기로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응 너 여기로 나갈래 하면서 이거를 따라주는 게 더 좋아요. 자, 혹시 조금,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천냥금 옆에 우리가 오렌지 스타가 있어요. 저는 천냥금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다가 약간 레드빛으로 조금 더 그룹핑을 해주고 싶어서 이 오렌지 스타 하나를 아까 우리가 앞에다가 했었죠. 테이블 야자 앞에다가 했지만은 앞이기도 하고 천냥금 앞이기도 해요. 이 뒤에 천냥금 뒤편으로, 야, 아까 이거 하나 남은 거, 그래 안녕, 아빠 좀 도와줘. 자, 그래. 자, 이거 그다음에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오렌지 스타예요. 이 오렌지 스타를 심을게요. 이 오렌지 스타를 어떻게 심냐면은 바로 아이비 앞에다 심어주세요.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천냥금에서 조금 안쪽으로. 왜냐하면 일직선을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재미가 없다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오솔길을 만들 거면 오솔길도 꼬불꼬불해야지 좋지, 직선으로 하면 별로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청량금 하고 아이비 바로 앞에다가 심어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심었습니다. 아이비 앞에다가.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뭐가 완성이 됐냐면요, 공기정화 식물의 이 하나의 파트가 완성이 됐어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죠? 공기정화 식물 되는 테이블 야자를 맨 처음에 잡고, 그 다음에는 약간 늘어지게끔 하게끔 고사리 같은 후마타를 앞에다 하나를 놨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다가 열매가 있는 천냥금을 놨어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주지대를 딱 세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깔리는 걸로 푸미라를 그 다음에 한번 앞에다가 깔아줬고요. 늘어지는 거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오렌지 스타를 하나를 넣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 앞에가 됐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했느냐, 아이비 반쪽을 심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아이비 반쪽 앞에다가 후마타를 심어줬어요. 자, 그래서 한쪽에는 우리가 아까 이 반절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반절에서 한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제가 아까 반절을 나누는데 일직선으로 안 하고 약간 커브를 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내 머릿속에 오솔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심을 곳에 약간 빈 곳을 마련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돌리세요. 이거 우리가 했던 앞쪽. 자, 앞쪽으로 돌려서 이 라벤더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불면증, 보통 약간 우울하다 할 때 이 라벤더가 굉장히 이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라벤더로 꽃으로 리스를 만들어 가지고 선물을 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게 한 5월 정도면 피는데요. 우리가 이 라벤더는 이게 좀 야들야들하지만 자라는 지역은 굉장히 척박한 데서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프로방스 하면은 이 라벤더 꽃이 이렇게 보라색이 쫙 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건조한 걸 좋아하는 라벤더여서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이게 라벤더, 나중에 라벤더 꽃은 보라색이에요. 있잖아, 이게 라벤더란다. 자, 이 라벤더를 어떻게 하냐면 이 테이블 야자가 있잖아요. 테이블 야자의 맞은편 쪽에다가 심어주세요. 자, 라벤더 심습니다. 자, 라벤더를 심으셨죠? 그러면은 자, 여기 저는 이거를 쌍으로 만져줄게요. 우리가 아까 품이라 심고 남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라벤더 앞에다가 심어줄게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심는다고 그랬죠? 이거를 중앙에다가 심지 않고 가쪽으로, 가급적이면 이 틴 쪽 여기에 걸리도록, 그리고 봤을 때 얼굴을 보자 했을 때 이게 길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걸쳐지도록, 자, 이 부분이 걸쳐지도록 심을게요. 자, 라벤더 앞에다가 이 부분이 틴으로 걸쳐지도록 심을게요. 됐죠? 그 다음에는 저는 이 혹시 이렇게 딱 박스를 열었을 때 이 로즈마리 향이 나지 않았어요. 이 로즈마리가 머리를 굉장히 개운하게 해요. 그러니까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따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혹시 우리가 레몬이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레몬물. 그러면 우리가 레몬에다가 이 로즈마리 이파리를 몇 개를 띄워서 같이 이렇게 냉수에다 먹으면 참 좋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혹시 고기 요리할 때 이 마늘하고 로즈마리를 넣어서 고기를 구우면 또 이 고기 자체에서 이 로즈마리 향이 나서 좋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몇 가닥씩 띄어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용 로즈마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즈마리를 라벤더 뒤에다가 심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이렇게 만져가지고 로즈마리를, 그리고 이거 조심하세요. 저는 이거 한번 심어볼 때 보니까 지렁이가 나왔어요, 이 화분에.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흙이라는 거니까 아, 반갑다 이러면서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 자, 저 이렇게 로즈마리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심은 것 중에서 뭐가 남았죠? 자, 이제 아이비 반쪽이 남았어요. 자, 아이비 반쪽.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거가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이 걸쳐지도록. 그러면 이게 바깥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비 반쪽을 심을게요. 이것도 어느 쪽? 약간 이 틴 바스켓의 가장자리 부분에다가 심을게요.
자, 이젠 다 완성이 됐는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됐나요? 자, 됐으면 자, 어느 정도 심으셨나요?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호수가 어디 있나라고 해서 호수가 그랬잖아. 이 호수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라도 물이 이렇게 우리가 물을 줬을 때 물이 자꾸 고이니까 이걸 증발시키게 한 건데 자기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 어디다가 놓으면은 이게 좀 가려지지? 하면은 우리가 이파리를 계속 바깥으로 냈잖아요. 그러면은 그쪽 부분에다가 호수를 집어넣고 이 이파리로 가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렇게 뭐 흉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흙을 좀 골라주세요. 흙을 이렇게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부직포 한 번을 더 눌러주세요. 이렇게 옆으로 계속 눌러서 약간의 밑으로 깔아주세요. 그러면 자 보시면 제가 아까 이게 하나는 공기정화식물존이고 이건 허브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오솔길을 만들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간격이 벌어졌나요? 그리고 제가 약간의 이거를 커브를 그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다가 혹시 그냥 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내가 보면은 여기 마사가 있어요. 이 마사를 이렇게 길 따라서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실 때 삽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손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먼저 반절만 뿌려줄게요. 자, 저는 이렇게 경계를 져놨어요. 이렇게 여기 존하고 여기 존 사이에 이걸 져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끼를 드렸을 거예요. 먼저 이끼를 부직포를 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옆부분에다가 이끼를 덮어주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도착하니까 이끼에다가 물 안 줘도 되나요? 근데 저희는 일단 이게 흙이 마르기 때문에 이끼 역할은 흙이 마르기 때문에 흙의 수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끼를 덮기도 하고 우리가 물을 줬을 때 약간 흙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미관상 이것도 더 이쁘기 때문에 이끼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끼를 이렇게 얇게 먼저 주변에다가 부직포를 그래서 가려주세요. 우리가 아까 가상에다가 부직포를 깔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주시면 됩니다. 돌려가면서 이 이끼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사 있는 부분은 안 깔으셔도 돼요. 마사 있는 부분은요. 우리가 마사를 깔았던 부분은 빼고 깔아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는 모양이 됐거든요. 주세요. 그거. 자 제가 봤을 때 자 옆에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다 깔았어요. 이끼를 충분히 다 둘러셨죠? 그러면 이제 이끼가 남았어요. 이 이끼를 흙 있는 부분에다가 조금만 더 덮어주세요. 흙 있는 부분에다가 조금만 더 덮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 안 쓰셔도 돼요. 너무 그러면 이제 두꺼워지면 뭐하니까 흙 있는 부분에다가 조금만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제가 마무리로 아까 여기 마사를 깔았던 거를 더 깔아줄게요. 그래서 약간 이 앞에도 하게끔. 그리고 조금 흙이 이제 깔았으면 우리가 흙이 있는 부분에다가 조금 더 이걸 하시면 돼요. 약간 이끼를 중간중간에 넣어줘서 덮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정원에 가면 이끼도 있지만은 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돌을 좀 깔아 볼게요. 자, 돌을 우리가 이끼 있는 부분에다가 그냥 살짝 얹어놔 주세요. 우리가 약간 조경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좀 옆에다가 놓습니다. 자, 돌을 그냥 한 두 군데나 이렇게 아니면 한 군데나 봐가지고요. 돌을 놔주세요. 우리가 이걸 화강서 이 까만색을 여기다 놔주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했나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 우거져 있잖아요.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만 심어 놓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아까 이런 데 막 강아지가 있고 뻥뻥거리고 새소리가 들리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서요. 이제 여기서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다가 이게 이렇게 보면은 철사여서 내가 마음대로 구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직선도 좋지만 약간 이걸 따라서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자. 저는 앞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두 개를 해놓으면은 들어오지 마 하면 뭔가 폐쇄적으로 들릴 거 생각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어느 누구나 한번 와서 구경하세요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앞에다가 꽂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웰컴 해서 이렇게 앞에다가 하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이라고 생각하시던데 아니면 여기에다가 아니더라도 어디다가 꽂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아지를 봤더니 강아지 한 4종류가 서로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4종류의 강아지를 사서 각기 조금씩은 또 다른 강아지들이 있어요. 뭐 앉아 있는 강아지도 있고 약간 누워 있는 강아지도 있고 누렁이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각각 어떤 강아지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키워 보십시오. 자, 이거 제가 강아지도 이 흙에 맞춰서 좀 여기 픽을 잘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여기다가 있을래 하고 저는 좀 안쪽에다가 놓을게요. 여러분들도 강아지를 그냥 어디다가 놓으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나는 뭐 숨을래 그러면 숨겨도 좋고요. 앞에 있을래 그러면 앞에 있어도 좋아요. 저는 이 앞에다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게 집이니까 저 집픽 하우스픽 있잖아요. 이것도 노란색 간 것도 있고 연두색 간 게 있을 텐데 이것도 제가 좀 자르기도 했지만 이게 만약에 길다 이러면 저는 여기를 좀 구부렸어요. 이렇게 뒤에 잘려진 것도 있는데 이게 좀 날카로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는 이 빈 공간에다가 꽂아줄게요. 이렇게 뭔가 완성이 돼가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가 어떤 집이야?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집이 있으면은 주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놨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걸 놓을 때 우리는 앞뒤로 봐 하면은 이건 조금 이따 꽂을게요. 왜냐면 저는 이거 전면만 생각했는데 어떤 분은 앞뒤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뒤를 한번 볼게요. 이 뒤도 이렇게 넓은데 저는 이제 뒤는 펜시가 조금 더 약간 폐쇄적으로 하려고 이건 좀 길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되잖아요. 이걸 약간의 웨이브 이게 직선보다는 담길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웨이브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웨이브 있게 길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편에다가는 이제 뭔가 뒤쪽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하나를 해봤어요. 뒤에다가.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뒤에다가 그냥 전 2개를 놨거든요. 근데 앞에다가 놓으셔도 2개를 놔도 되는데 저는 하나 긴 거, 굉장히 긴 거를 뒤쪽에다 놨어요. 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앞뒤로 본다 그러면 여기가 좀 허전하다고 싶으신 분은 뒤쪽에다가 놔도 괜찮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꽂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뒤를 안 봐 하면은 이게 앞으로 올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앞으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 집은 몇 번지 이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새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각각 색깔이 다른 새 3마리를 줬어요. 근데 새를 보시면 2마리는 이 픽이 작고요, 1마리는 픽이 커요. 그러니까 이것도 새도 높낮이를 주라고. 어떤 거는 새가 날아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앉아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얘는 하나는 숨어라. 그래서 얘는 그냥 숲을 사이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이 노란 거는 저는 이 숲을 사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빠꼼히. 그러면 새들은 뭐냐면 동떨어져 있지를 않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적이고 뭐해서 저는 한쪽에다가 또 그냥 놨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큰 거는 약간 여기다 얹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주소지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약간의 이거 얹어주세요. 그럼 뭔가 새가 앞에 있고 얘가 여기 있고 서로 얘기하듯이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혹시 시크릿 가든 보면 그 비밀의 정원을 통해서 하나의 정원이 그 소통을, 가족 간의 소통, 친구 간의 소통을 통해서 치유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미니 정원을 통해서 가족들 간의 어떤 대화의 장도 되고 나름대로의 어떤 소통과 치유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정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시각이 즐거웠으니까 먹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가장 이렇게 손쉽게 식물을 기른다고 그러면 사람들 그래요. 물을 얼마만큼 줘야 돼? 아니 이거 날마다 안 주면 안 돼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뭐가 나오냐면 저변 관수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부어주고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갔을 거예요. 이 심지를 통해서 물이 올라와서 나름대로 상추나 어떤 그 식물들이 자기가 맞는, 나 먹고 싶을 때로 먹을 거야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흡수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를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맨 가운데, 여기 가운데에다가, 자, 여기다가 이걸 다 넣으세요. 하나를 빼시고,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 빼고요. 가운데 여기다가 하나를 빼세요. 그리고 이 심지를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는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서 여기를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하나는 여기다가 닿았을 때 이걸가 심지가 올라와야지 흙에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들어주세요. 약간 들어주시고 봤을 때 이 정도 흙 올라온다 했을 때 우리가 이게 물에 잠겨야지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정도 선에서 물에 잠기게끔. 그래서 들었을 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맞은편을 하는데 맞은편에는 자, 이렇게 꺼내서요.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번에는 가운데 거를 가상 거를 좀 깍 타이트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할게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끼우세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흙 있죠? 이제 흙을 부어주세요. 아까 남았던 흙을 다 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깔아주세요. 자, 골고루 펴주시고요. 자, 깔으셨나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사기 상추만 했어요. 아사기 상추가 그나마 저기 잘 큰다고 했는데 상추를 키워보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베란다에다가 키우고 했는데 노지보다 좋지가 않다. 근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채광도 채광이지만 가장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통풍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베란다에다가 놓으시거나 이럴 때 창문을 좀 열어놔서 바람을 먼저 쏘는 게 가장 그 채광도 채광이지만 통풍에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5개를 샀는데 모종. 자, 저는 그 모종삽 있잖아요. 이 뒤를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종삽 이 뒤 부분으로 구멍을 낼게요. 일단 내 앞에 있는 쪽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엇갈려서 이렇게 보면 엇갈려서 우리가 삼각형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엇갈려서 이렇게 하나를 더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또 하나를 이 아래쪽에다 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위쪽에다가 삼각형 그린다고 그러고 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다가 내주세요. 자, 보시면은 네, 그러면 위에가 2줄, 밑에가 3줄이에요.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상추를 일렬로 씹으면은 이게 서로 몸에 부딪히니까 엇갈려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해줘요. 네, 우리가 그럼 구멍이 뚫어졌죠? 그러면 이제 모종을 이거를 이렇게 아까처럼 뭘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를 이렇게 슬슬슬슬 만지면 벗겨져요. 그러면 이 모종을 우리가 구멍을 내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구멍 내줬죠? 거기다가 딱 넣어주세요. 그리고 흙으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씩을 다 넣어주세요. 구멍에다가요. 네, 근데 그 하셨을 때 간격을 좀 벌리셨죠? 이렇게 5개를 할 때 한쪽으로 5개를 모이지는 않게끔 해주시고요. 저는 상추 괜찮았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따먹을 수 있기를 바래요. 아,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농사를. 자, 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물을 나중에 리본? 아, 리본. 이렇게. 자, 혹시 리본을 못 매신 분 있으세요? 제가 리본을 한 번을 더 해달라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요. 리본 줄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게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리고 봤을 때 여기서 리본을 우리가 죄송합니다. 리본을 약간은 올려야 되는데 그걸 제가 빼먹었어요. 흙을 부어주실 때요. 리본이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젖을 수 있게끔. 리본이 깔리지 않게요.
그래서 리본을 통해서 그 줄을 통해서 하게끔 리본을 약간 흙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끌어다닐 수 있게끔 하시면 돼요. 자, 됐나요? 그러면은 자, 제일 처음에 물을 주실 땐 제가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이 리본이 얼마 정도 이렇게 흡수가 되나 했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되니까 이게 물이 흡수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주실 때는 그냥 상추에다가 먼저 주셔도 돼요. 어차피 이게 우리가 보면 아까 배수구에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밑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상추에다가 물을 좀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배수구, 여기에 보면 이 배수구를 통해서 물을 한 반절, 여기가 우리가 보면 투명한 게 보이죠? 이 4분의 3만큼을 채워주세요. 리본이 아까 우리가 매듭진 데가 닿게끔, 그러면 자기가 흡수를 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물을 주시는데 아, 나는 이게 좀 걱정돼, 그리고 흙 상태를 봐야 돼, 이러면은 그냥 여기다 주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그리고 아 근데 내가 굳이 날마다 물 안 주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여기를 통해서 물을 주시면 나중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물을 빨아들인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여기다가 그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추는 아주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되게 저한테 그래요. 미니 가든 같은 경우에는 물을 얼마만큼 줘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많이 물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식물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또 식물풀을 드린 게 좀 종이가 두꺼워요.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이 식물에다가 이름만 썼지 거기에 대한 관리 사항을 전혀 적지를 않았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같이 갈 반려식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각 집안의 환경, 예를 들면 베란다에다 놓이는 거하고 틀리고 테라스에다 놓이는 거 틀리고 남향이냐 서향이냐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물을 저는 각 식물마다 이 물 한 컵씩을 줘보세요. 먼저 이렇게 각자 한 컵씩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 예를 들면은 이런 푸미라 같은 거는 굉장히 물을 좋아하지만 이 제가 이파리가 두꺼운 천냥금은 이파리가 두껍기 때문에 오래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은 물을 주는 것도 다르고, 로즈마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척박한 데서 자란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많이 안 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가죽끈을 해놨으니까 이거를 옆에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물을 어떻게 주는지 라고 생각해서 물을 주시면 돼요. 그런데 또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보니까 점점 시들어가요. 얘를 어떻게 하죠? 그러면 걱정이 돼요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식물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요즘에 이 몬스테라가 또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이 몬스테라는 수경 재배도 되기 때문에 어느 식물이나 이건 굉장히 키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 야자 대신에 몬스테라를 놓아도 되고, 아 나는 꽃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실 꽃을 피는 것들은 일찍 금방금방 나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그런데, 이 안스리움이라고, 이건 제가 키워보니까 이건 꽃대가 이렇게 환경만 맞으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 꽃은 분홍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이게 제가 키워보니까 편하고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을 대체하기도 하고, 또 보면은 아 근데요 저는요 봤더니 이게 시들었어요. 아이비가 시들었어요. 뭐가 시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아 안 되겠다 싶으면은요 과감하게 뽑아버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흙을 다 털어내시고 씻어주세요. 그래서 저도 하나는 이게 이제 제가 연습용으로 샀는데 이걸 계속 심었다 뺐다 하니까 이게 시들시들해요. 그래서 제가 흙을 다 털어버리고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이게 높게 있으니까 무슨 볼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좀 흔들거리면은 이거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돌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수경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에 담가 놓든지, 특히 이제 또 아이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아이비도 심들어요. 그러면 저는 이 아이비는 한번 다 뽑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비를 이런 식으로 해서 부엌 그 키친 창가나 이런 쪽에다 쭉 나열해놔도 이쁘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어레인지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혹시 낮은 게 있으면 소방 같은 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놓고요. 이런 혹시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돌을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놔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름에는 이렇게 하면 또 시원한 플랜테리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흙으로도 우리가 무조건 식물은 흙으로도 심는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포기하지 마시고 살릴 수 있으면은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물로도 키울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겁내지 마시고 그다음에 시장에 가시면 한번 이름 다 보시고 이렇게 키우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드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발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식물들도 느끼거든요. 좋은 말 해주면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관심을 가져도 그걸 아니까 여러분들이 반려식물로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잘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